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군에서 또 갑질 폭로가 나왔습니다. 삼성 장군이 아내 수영장 강습 등록을 위해서 군인들에게 줄을 서라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 박정택 육군 수도 군단장이 이제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이런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제 아내가 다닐 아쿠아로빅 수업을 접수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이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게 했다고 하고요. 자녀의 결혼식 날에도 운전뿐 아니라 하객 인원 체크, 또 자리 안내 같은 잡무도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박 군단장은 결혼식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밖에 안 되니까 하객이 150명이 다 차면 밥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자신이 키우는 이제 앵무새 3장을 중고거래 앱에서 가격 흥정까지 시켜가며 구애호라고 했고요. 또 야구 경기 티켓을 예매하라면서 이제 원정팀 테이블석 3루 방향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전에 있던 부하는 구했다 이런 식의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또 관사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시끄러우니 포획을 해라. 심지어 집이 비었으니 이제 가서 반려동물 밥을 주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런 지시들을 담은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집에 도착하면 저 또리 들어가는 뒷문 있잖아. 부엌 들어가는 문 말고 부엌 쪽. 부엌 쪽 천막 있는 쪽. 그 들어가는 문 있으니까 들어가서 또리방 가가지고 전화 주면 돼. 15시나 12시는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뭐 일기가 그래갖고 딱 18시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18시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녹음에 나온 간부는 작년에 4번이나 이제 수영장 강습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새벽 접수에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부당한 지시, 군 내부에서 그럼 신고는 못했던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나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장이 이제 박 군단장에게 인사를 하러 올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피해 군인들은 군 인권센터에 그 장군을 밀착 수행하는 비서실에 사적 지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많은 지휘관을 모시면서 이런 황당한 수준의 지시는 받아본 적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꾹 참고 명령을 이행을 했지만 너 표정을 왜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같은 이제 폭언까지 듣게 되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 녹취를 들어봤지만요. 갑질이다 이런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수준을 넘어서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혐의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마도 워낙 과거부터 이렇게 지시를 내려오고 갑질을 해왔던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사고가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문 기자, 육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했어요? 네, 육군은 이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사건이 터지면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뒷수습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는 이제 이런 군의 고질적 행태가 다시 박 단장의 이제 갑질 사태를 또다시 야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2017년에 박찬주 전 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이제 노래처럼 사적으로 부려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텃밭 공사는 물론이고 이제 뭐 썩은 토마토나 부침개를 던지거나 또 손목에 호출 팔찌까지 착용을 시켰습니다. 특히 박 전 사령관의 부인은 다육식물을 이제 얼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이제 발코니 밖에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군은 장병의 사적 운용을 근절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본적 인식 개선이나 제도 개선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실제 박찬주 전 사령관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아서 이제 대선 출마까지 선언을 했었고요. 부인은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2023년에도 이제 육군 구사단 지휘부가
복지회관을 사적인 모임에 이용하면서 메뉴판에 없는 16첩 반상을 요구를 했고요. 또 냅킨까지 이제 별 모양으로 접으라는 등 갑질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는데 이때도 군은 전수조사를 해서 재발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근데 뭐 사후 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12.3 내란 사태로 군의 명예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국민이 알게 된 상황입니다. 군이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대처를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군 갑질 논란 왜 끊이지 않는다고 보세요? 일단은 군 조직 내부가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요.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내가 신고하고 싶어서 어느 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급자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관계성이 굉장히 좀 두터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 이야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자꾸 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가 굉장히 좀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험난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사실 군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보다 군 형법상의 직권남용죄가 더 형량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일반적으로 군 형법상의 상급자가 부하 이제 직원에게 어떤 가혹행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학대행위를 한다라든지 그럴 때에도 당연히 이제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미비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될 때보다 군형법 적용이 됐을 때 형량은 더 세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그 비율이나 비중에 따져보면 훨씬 더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